유명한 코미디언,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속인이 됐군요. 게다가 강남에서 활동한다는데 황마담으로 불리는 개그맨의 변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 개그맨 황마담으로 알려져 있는 네. 황승환 씨 이야기입니다. 네. 한때 큰 인기를 누렸다가 여장을 해서 큰 인기를 누렸고요. 이후에는 네. 사업가로 변신했다가 실패해서 큰 낭패를 겪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네. 서울 강남에서 묘덕 선사라는 이런 세속의 이름을 갖고 무속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오늘 촬영한 모습, 이게 최근에 스스로 이제 인터넷에 올린 장면인데요. 자, 황승환 씨, 예전에 황마담이라면서 여장 분장을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죠. 그 중에 지금 녹색 가운데, 옷이죠. 예, 가운데에 있는 저렇게 드레스를 입고 머리띠를 묶은 여장 한 그 개그맨의 캐릭터로 나와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여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황승환 씨가 이제 무속인이 됐고 스스로를 묘덕 선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준비했습니다만 이 강남구에 있는 논현동에 있는 어떤 점집이라고 하는데 S라는 이니셜을 쓴 곳인데 실제로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그맨 황마담, 화려했던 연예인 시절을 접고 소울법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썼습니다. 실제로 홍보 동영상까지 올렸다는데요. 자, 영상에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울법주님의 수제자, 개그맨 황마담이었던 묘덕선사입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답답한 마음 풀어헤쳐 소망을 울리시고 마음의 부자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사랑 오시면 좋은 거 알면서 그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쑥스럽다. 네. 자, 이제 개그 본능을 놓치지 않고 옛날 자신이 인기 있었던 옛날 유행어를 좀 소개했는데 이동희 차장, 오늘 인터뷰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옷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다, 너무 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의 미래를 보거나 예언하는 것은 법주님, 즉 스승을 지칭하는데요. 스승이 네.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좀 제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검찰 조사도 받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자살도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스승인 소울법주를 만난 뒤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나에게 잘 맞는다, 이런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늘 오후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곳을 찾아서 바깥 외경을 좀 촬영했는데 예언적 중 100% 저걸 다 믿으라고 쓰신 글은 아닐 테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어쨌건 이 황승환 씨를 기억하는 분들한테는요, 이분의 인생 역정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부침이 굉장히 컸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인데 굉장히 참 화려했던 시절과 힘들었던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네. 95년도에 이제 그 제4회 대학가요제로 입상하면서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그 전에 이제 개그맨으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인기를 뒤로하고 갑자기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본인의 그 캐릭터를 살린 그 황마담 웨딩 컨설팅 업체를 차려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네.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2010년에는 또 이제 그 업체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네. 부회장 직함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부자 연예인 중에서 7위에 오르는 그런 굉장히 부를 일궈냈는데 아하. 사실은 알고 보니 또 그게 자신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 실제로는 그렇게 그 회사에 대한 그런 경영권이 없었다라는 점이 그 후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고요. 네. 또한 횡령과 배임으로 검찰 조사를 상당 기간 동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는 또 이제 아내와 또 안타깝게 이혼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또 아직도 이제 그 안 좋은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올해 3월인데 그동안에 이제 그 보증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15억 원 가량의 큰 빚이 있어가지고 그 개인 그 파산과 면책 신청을 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이제 찾아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그 시민들은 이제 오다 가다 황승환 씨도 많이 봤고 그 선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주변에 있는 시민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기 말로는 사업도 해도 안 되고 가정적으로도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스님을 한 건 알았나 봐. 근데 그냥 그 스님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만난 부인, 지금 살고 있는 부인, 저 부인이에요. 한국 중 부인이.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 것 같진 않아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본다 이런 얘기는 언론이 잘 쓰는 것 같고요. 네. 자, 왼쪽에 이제 노란 옷 입은 부인이라고 주변에서 뭐 묘사하는 거 보니까 뭐 이게 법률적인 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관찰이 된다는 뜻이겠죠. 어쨌건 그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조영남 씨 얘기는 저희가 뭐 거의 열흘 이상 계속 소개를 드렸는데 새로운 말 한마디만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영남 씨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이 그린 그림 갖고 돈 벌 생각이 없다. 네. 노래 한 번만 부르면 1,000만 원에, 콘서트 한 번 나가면 수천만 원씩 받는데 1억 원 정도 벌자고 그런 짓을 했겠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주장을 펼쳤고요. 1억 원은 작은 돈이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뭐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영남 씨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조영남 씨는 그림이 판매된 줄도 몰랐다. 관리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조영남 씨 손으로는 돈을 꺼내 찾은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 조영남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애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 이거는 어떻습니까? 조영남 씨가 문제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되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조영남 씨는 송기창 화백이 대신 그렸지만 그게 팔리는 것도 몰랐다. 그럼 사기 혐의가 성립이 안 되겠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팔리는 것도 몰랐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팔면서 결국 금전적으로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해야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네. 애초에 그 물건을 주는 거지 팔지 않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금전을 얻을 뭐 그런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네. 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질 텐데 사실 네. 지금은 검찰 조사를 앞둔 조영남 씨 측의 어떤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친 그런 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 조사가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도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또한 인정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판매되는 것도 몰랐고 바꿔 말하면 당연히 그림 판매 대금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직접 관리하지도 않았고 조영남 씨는 평소에 돈을 만지지도 않기 때문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돈을 꺼내본 적도 없고 혹시라도 네. 이게 그 조영남 씨 본인에게 대한, 조영남 씨에 대한 어떤 사기 혐의를 벗기기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그러한 행위를 했고 돈을 받았고 찾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자가 결국은 어찌 보면은 사기 혐의를 대신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약간은 들어보입니다. 네, 다른 얘기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그맨 유상무 씨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만난 다음에 뭐 성폭행 논란 있고 여러 가지 진술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년을 부셔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정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TR 여자친구랑 FP라고 하셨는데 저기 지금도 갈수 있어요. 자, 사건 초기에는 내 여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과 좀 다르긴 달라졌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뭐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참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며칠 있다가 사실은 내가 진짜 여자친구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인데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걸 다른 여자에게 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유상무 씨가 어떤 그 해명이나 반박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지금 유상무 씨를 고소한 그 해당 여성은 여자친구가 아니었고 정말 만난 지 며칠 안 된 사람이었고 실제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다고 한다면 유상무 씨가 처음에 여자친구와의 어떤 술자리 해프닝입니다. 라고 했던 해명이 사실은 거짓말로 이제 밝혀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유상무 씨가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신뢰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유상무 씨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과거 이창명 씨 음주 사건도 그랬고 초반에 내놓은 말이 나중에 뒤집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연 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실관계가 정립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초기 설명은 다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습니다.